숨막히는 정적이었다. 초고층 빌딩 42층 넥스트테크의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숨을 크게 내쉬지 못했다. 오직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사각거리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 위를 떠다녔다. 한지우 팀장의 날카로운 눈매가 팀원들의 모니터를 번갈아 훑었다. 큐파 실적 목표, 전년 대비 300% 성장, 경쟁사 압살 전략, 그녀의 27인치 모니터 한 구석에 떠있는 프레젠테이션 초안의 제목들이었다. 강 대리, 아까 지시한 시장 분석 데이터, 아직이야?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듣는 이의 심장을 조였다. 강태준 대리가 움찔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거의 다 됐습니다, 팀장님. 거의라는 말은 그녀의 사전에 없었다. 완벽, 혹은 그 이상. 그것만이 한지우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팀원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다는 강남, 그 중에서도 핵심인 이 빌딩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지방 소도시 출신, 내세울 것 없는 집안. 그녀에게 성공은 생존이었고 증명이었다.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도끼, 그것이 그녀를 여기까지 끌고 온 원동력이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 그녀의 오피스텔 침대는 늘 차가웠고 명품 가방 속에는 소화제와 수면 유도제가 마를 날이 없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새벽 옆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볼 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질문이었지만 그녀는 늘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그 질문을 지워버리곤 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지우는 토끼잠을 잔 탓에 눈 밑이 거뭇했지만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듯 완벽한 메이크업과 흐트러짐 없는 수트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약을 삼키는 것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했다. 속이 쓰렸지만 익숙한 감각이었다. 오늘만 넘기면 돼.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넥스트테크 본사 대회의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지우는 단상에 올랐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첫 마디를 때려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지는 듯한 이명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렸다. 팀장님, 강태준의 다급한 외침이 까마득하게 들려왔다. 정신을 잃기 직전 그녀의 뇌리를 스친 것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밤새 숙제를 하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 옆에서 안쓰럽게 자신을 바라보던 희미한 어머니의 얼굴 위로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지우는 끝없이 펼쳐진 은빛 갈대밭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들이 사르르 소리를 내며 몸을 눕혔고 그 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평화로웠다. 고통도 불안도 치열함도 없는 완벽한 고요. 발밑에 부드러운 흙의 감촉, 뺨을 스치는 바람의 온기,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맑은 물소리. 그 모든 것이 꿈결처럼 아득하면서도 생생했다. 그때 저 멀리서 다가오는 따스한 빛을 느꼈다. 형체는 없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듯한 절대적인 사랑과 평화의 에너지였다. 빛은 그녀의 삶을, 잊고 지냈던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방금 전 쓰러지던 순간까지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 보였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발버둥 쳤던 순간들, 타인을 밀어내고 상처 줬던 기억들, 성공의 정점에서 느꼈던 짧은 환희와 그보다 더 길었던 공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사랑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었던 한없이 여린 아이의 모습. 너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느냐? 빛인지 혹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인지 모를 질문이 들려왔다. 지우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높은 지위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다. 진정한 안정감,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깊은 평화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네 안의 빛을 나누어라. 그 메시지를 끝으로 지우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낯선 천장,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자신을 다급하게 부르는 간호사의 목소리.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중환자실이었다. 강태준 대리가 초췌한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팀장님 살아나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지우는 이전의 한지우가 아니었다.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승진, 실적, 경쟁, 그 모든 것이 한낱 부질없는 단어들로 다가왔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이유 없는 불안과 공허감에 시달렸다. 그녀가 겪은 임사체험은 너무나 생생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다. 퇴원 후 회사는 그녀에게 장기 휴가를 권했다. 어쩌면 해고의 다른 표현일지도 몰랐다. 지우는 텅 빈 오피스텔에 홀로 남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던 중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건넨 명함 하나. 윤서정 신경정신과 의원. 윤서정 원장은 40대 후반의 지적이고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상담실은 복잡한 강남 한복판에 있었지만 창밖의 소란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깊은 평온함이 감돌았다. 지우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윤 원장의 차분하고 수용적인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에 대해 털어놓았다. 빛과 갈대밭, 그리고 메시지까지. 윤 원장은 지우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부드럽게 말했다. 지우 씨,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셨군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는 지우 씨의 경험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은 지우 씨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몸은 정직해요.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시간인 거죠. 윤 원장과의 상담은 여러 차례 이어졌다. 그녀는 지우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삶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서양 의학뿐 아니라 동양 철학과 영성에도 깊은 이해를 가진 윤 원장의 조언은 지우에게 큰 위안과 통찰을 주었다. 지우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랜 고민 끝에 지우는 넥스트테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대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했고 동료들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며 혀를 찼다.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임사체험에서 받은 메시지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내 안의 빛을 나누어라. 모든 것을 정리한 지우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무작정 강원도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도시의 소음과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며칠을 헤매던 끝에 그녀는 산골 깊숙한 곳,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듯한 작은 한옥 폐가를 발견했다. 허물어져 가는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깊은 평온함이 느껴졌다. 지우는 홀린 듯 그 집을 헐값에 빌렸다. 새로운 삶은 녹록지 않았다. 직접 장작을 패고 군부를 지피고 텃밭을 일구는 일은 도시의 커리어 우먼이었던 그녀에게는 생소하고 힘겨웠다. 하지만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동안 지우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새벽 옆 새소리에 눈을 뜨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잠들었다. 자연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갔다. 때로는 임사체험에서 만났던 그 빛을 떠올리며 조용히 명상에 잠기기도 했다. 그럴 때면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자신은 그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경이로운 감각에 휩싸였다. 어느덧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허물어져 가던 한옥은 지우의 손길을 거쳐 소박하지만 정갈한 공간으로 변해갔다. 지우는 그곳에 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 도시와 자연 사이, 과거와 현재 사이, 그리고 산과 죽음, 그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쉼과 연결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녀는 이곳을 자신처럼 상처받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쉼터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외지에서 온 젊은 여자가 혼자 산골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서울에서 잘 나가던 아가씨가 여긴 왜 왔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지우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러던 어느 주말 강태준이 수소문 끝에 사이를 찾아왔다. 그는 지우의 초췌하지만 한결 편안해진 모습에 놀라면서도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묵묵히 일손을 돕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마루를 닦고 잡초를 뽑는 그의 모습은 지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태주는 자신의 IT 기술을 살려 싸이를 알리는 작은 웹사이트도 만들어 주었다. 팀장님, 아니 지우 씨. 저는 지우 씨가 지금 하시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 숨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태준의 말은 도시에서 그가 느끼는 압박감을 짐작하게 했다. 가장 큰 위기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과거 직장 상사였던 박상무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한 팀장, 아직도 상골에서 그러고 있나? 자네 실력이 아까워서 말이야. 새로 시작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데 총괄 책임자로 복귀할 생각 없나? 업계 최고 대우는 물론이고 임원 자리도 보장하지. 순간 지우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화려했던 과거,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 통장에 찍히던 높은 액수의 급여, 그 모든 것이 달콤한 유혹처럼 그녀를 흔들었다. 지금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거친 노동으로 생긴 굳은 살과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뿐이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이 길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지우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평화와 메시지가 희미하게 멀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윤서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갈등을 털어놓자 윤 원장은 차분하게 말했다. 지우 씨, 두려운 건 당연해요.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울 때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요. 지우 씨 안에는 이미 답이 있을 거예요.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윤 원장과의 통화 후 지우는 며칠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홀로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임사체험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내 안의 빛을 나누어라.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감사와 확신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박상무에게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다시 사이를 가꾸는 일에 몰두했다. 그녀의 진심이 통했는지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시작했다. 어떤 할머니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주었고 어떤 아저씨는 허물어진 담벼락을 고쳐주었다. 강태주는 주말마다 내려와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마침내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쉼터 사이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방문객이 찾아왔다. 지우처럼 도시의 삶에 지쳐 번아웃을 겪은 젊은 예술가였다. 그는 며칠 동안 사이에 머물며 지우와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리고 떠나는 날 그는 지우에게 작은 그림 하나를 선물하며 말했다. 이곳에서 정말 오랜만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다시 바뀌었다. 사이는 아직 세상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둘 찾아와 서로의 존재 자체로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 돌아갔다. 지우는 그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장작을 패고 밤에는 마루에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화려한 성공을 갈망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작은 존재로서 타인과 따뜻한 연결을 맺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의미였다. 강태주는 여전히 주말마다 사이를 찾았다. 그는 지우와 함께 일하며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온함과 보람을 느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그도 자신만의 사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지우의 아버지는 몇 번인가 사이에 다녀갔다.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딸의 얼굴에 떠오른 평온한 미소를 보며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색하게나마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지우는 작은 온기를 느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찾아왔다. 사이의 마당 한 구석, 지난 가을 심었던 작은 씨앗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지우는 이른 새벽 마루에 홀로 앉아 고요히 명상에 잠겼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초월한 듯한 깊은 평온함과 함께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연민이 잔잔한 미소처럼 어려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경쟁은 치열하며 상처받는 영혼들은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도 별은 빛나고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꽃은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빛과 생명들이 서로 연결될 때 세상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작은 쉼터 사이는 바로 그 믿음의 증거였다.